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2015년에 아주 오랜 논쟁 끝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이유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좀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간통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너무 침해한다라는 논거로 간통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람핀 배우자를 둔 사람의 정신적인 고통을 인사적으로 배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대신에 소위 상간자 소송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간 소송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소위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고요.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이 남자일 때는 상간남 소송, 또는 상대가 여자일 경우에는 상간여 소송,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이것은 자신의 혼인 생활을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 위자받기 위해서 불법행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간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간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궁금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도대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상간소송으로 소송을 당하게 된 경우에 얼마의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은 사건마다 전부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큰 흐름은 있습니다. 법원은 대개 2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인정하거나 조금 덜 인정하거나 이렇게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위자료를 산정하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주로 보는 내용은 한 4가지로 추격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정행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둘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들의 부정행위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도 보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기간보다는 오랫동안 배우자를 속이면서 만났다면 배우자가 겪을 정신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고 부부가 혼인이 지속되었는지, 즉 이 상간소송이 본인의 배우자를 용서하고 상대를 고소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관계를 끝내고 상간소송을 제기하였는지에 따라서 원고가 겪는 정신적 고통의 수준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상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2천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당했다든지 하면은 아까 말한 법원이 주요하게 보고 있는 부정행위의 정황과 상황을 잘 설명을 해서 이런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반면에 위자료를 좀 높여서 받고 싶다, 일반적으로 받는 정신적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면은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부정행위의 상황을 잘 변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간소송을 고려함에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 소송이 얼마나 진행될 것이냐입니다. 이 소송이 얼마나 진행되는지는 우선 이런 부정행위를 인정하는지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소송기간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부정행위한 사실을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인신문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증거를 신청해서 확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사건을 처리해보면 일반적인 상간소송은 원고가 다 법률 검토를 받고 증거를 좀 확보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요즘 법원이 워낙 재판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법원마다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인정한 피고가 의뢰에 있는 경우 그 의뢰인께서 저한테 오셔서 요청하시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송을 좀 빨리 끝내달라. 다 인정할 테니 빨리 끝내달라. 두 번째는 소송 관련 서류가 집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그걸 알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이겠죠. 이제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 보통 이런 상간소송은 조정 절차를 거치기도 하면서 또 재판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소송을 진행하고 빨리 끝내도록 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소송 서류 같은 거는 변호인을 선임해서 법률사무소로 받고 싶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집으로 소송 서류가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많이들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이런 부정행위의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이것이 충분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이런 부정행위의 증거는 요즘에 보면 아마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내용, 블랙박스 내용,
그 통화가 녹음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화 녹음 내용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고 싶다든지 배우자가 아닌 어떤 이성에게 뭐 사랑한다든지 연인 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내용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통화 내역이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우리들 말로 빼박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상대방과 모텔에 들어가는 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으면 사실 상간 소송에서 원고로서는 전부 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구했다고 봐야 됩니다. 두 사이에 특별한 관계임을 암시하는 정도의 증거만 확보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상간 소송에서 원고가 이기기가 어려운 증거도 있습니다. 예컨대 뭐 다이어를 봤더니 내 배우자가 어떤 이성과 굉장히 자주 밥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모텔 영수증을 확인했다든지 근데 모텔 영수증이 누구와 갔는지 드러나진 않잖아요. 이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케이스 중에서는 이런 불충분한 증거가 있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배우자를 막 추궁을 해가지고 외도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 심지어는 이렇게 각서, 내가 이렇게 누구누구랑 부정행위를 했음을 확인한다라는 각서를 받아가지고 소송에 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불충분한 증거라고 해서 다 인정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증거에다가 또 다른 증거가 이렇게 합쳐지면 상간 사실이 대해서 입증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상간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면서 꼭 좀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불법적으로 하면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서 한 행위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녹음기를 설치해 나서 녹음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배우자의 카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포렌식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포렌식을 해가지고 어떤 증거를 찾는다든지 사실 이런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간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증거들을 제출했을 때 처벌의 위험성도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상까지 상간소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